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방금 막 주식시장이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이틀 동안 좀 굉장히 뭐 좀 힘들었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한 6포인트 정도 0.25% 상승을 하면서 상승 종목이 373개로 한 80개 정도 더 많은 상태로 좋은 출발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좋은 출발입니다. 3.9포인트 올라서 81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739개로 한 200개 이상 더 하락보다 많은 흐름으로 일단 오늘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좀 코스닥이 오후에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까지 이 코스닥을 이끄는 이 2차전지 기업들이 일단은 반등에 좀 성공을 네. 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혼조세지만 LG엔솔 또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2차전지가 약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출발 상황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시장 보합권이고요. 출발 이후에 계속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만기일 영향이 또 어떻게 될지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옵션 연계 물량이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급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 이벤트 변화에 따른 부분들은 점검해봐야 되겠죠. 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꾸준하게 미결작정은 감소 추세입니다. 신규 포지션이 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기존 포지션의 감소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출발 이후에 탄력은 아직 붙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삼성전자가 보합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 이상의 강세,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CS윈드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8%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도 급락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CS윈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소외됐던 종목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지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삼성 SDI, 뭐 종근당, 영진약품 순으로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지수의 탄력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붙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제 오늘 그 증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 선에서 아직 크게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정말 한 이틀간은 극에 달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확실히 변동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에코프로만 네. 제외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사실 일부 개별 기업들은 오히려 뭐 증시랑 아무 상관없이 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와줬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 그래도 좀 상승하는 업종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에서는 유통업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유통업종 쪽에서는 뭐 대형주의 흐름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K네트워크의 상승세 정도가 눈에 띄고 있고 지금 뭐 윌리스 같은 개별 종목의 급등도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업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급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업종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뭐 조선내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CR홀딩스라든지 뭐 부산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었던 뭐 지금 조선내화나 CR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하면서 일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업종 내에서 그래도 좀 덩치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 전기가스 업종에서 한국전력이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거래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뭐 대기업 중심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만족할 만한 요금 인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0.7% 정도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뭐 보험 업종, 서비스 업종, 화학 업종, 의료 정밀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은 약보합권이고요. 서비스 업종 내에서 지금 뭐 게임주 중에서도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W게임즈와 코웨이, NHN, 뭐 SKD&D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와 반면 넷마블이 2.6%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이브,
크래프톤 이런 게임 대형주들 중에서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했던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이 빠진 상황인데요. 어저께는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NC소프트가 움직이진 못했는데, 오늘은 NC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했던 실적 악화였기 때문인지 지금 한 1.7%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기관들 쪽에 매수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도 외국계 창구의 매수는 별로 보이지 않고 기관성 매수는 조금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근데 이제 방금 뭐 NC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사실 게임주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어제 네. 뭐 크래프톤도 그랬고 정말 완전 만년 서름 봤던 그런 섹터고, 어제 보면서 제일 느꼈던 게 컨텐츠에도 봄이 좀 왔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뭐 사실 뭐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뿐만 웹툰 관련주라든가 뭐 네. 드라마 제작사, 또 어제 모처럼 그 CJ ENM 같은 기업들도 네.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실적도 생각보다 더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네, 쏟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CJNM.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았던 섹터에서 뭔가 이제 봄바람이 약간 좀 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뭐 그 펄어비스가 지금 10% 정도 좀 또 빠지고 있어요. 펄어비스 10%, 네오이즈가 마이너스 4%,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오늘 또 로블록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 내가지고 맞습니다. 게임주들 좀 이게 훈풍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좀 실적 영향 때문인가요? 게임주가 좀 이게 하루 천하에 또 그치는 건지. 네, 일단 뭐 3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펄어비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네. 봐서 이 종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향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못 채우면 일단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관련 뉴스는 저도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적 충격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뭐 붉은 사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컨콜에서 시장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잠깐 오면서 보니까 이제 네. 게임주들도 이렇게 이 공시를 냈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좀 약간 컨센서스 시장 기대에 음, 네오이즈도 그렇고 펄어비스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NC도 못 미쳤는데 네네. 이게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네오이즈도 받고 네. NC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좀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게 숫자가 또 약간 안 나와서 좀 이게 시장에서는 또 한번 역시 게임주 좀 쉽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좀 모습도 오늘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주의 핵심 포인트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래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네. 과연 이번 G스타가 이제 다음 주 네, 열리잖아요. 열리죠. 그 G스타에서 얼마만큼 파급력 있는 뭐 게임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권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넷마블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지만 발표된 게임에 대한 그쪽의 반응 아무래도 뭐 많은 사람들 몰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아마 추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 나타났던 변동성은 뭐 2차 전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죠. 최근에 이 종목들도 워낙 뭐 공매도가 몰렸었기 많았었죠. 때문에 예.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공매도 청산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신규 수급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제 시장의 특징이 물론 이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증시가 약간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급나가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특히 보니까 신규 상장했던 기업 중에 그 파두 아시죠? 네. 이 기업이 오늘 마이너스 13%나 지금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하한가를 간 걸로 네네.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숫자 때문인 것 같아요. 영업 손실이 좀 크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은 이제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요. 뭐 네. 너 숫자 안 나와? 비싸? 이러면 그냥 일단 이제 매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도 네. 이랬다는 거는 시장은 어쨌든 수급도 수급이지만 수급에 앞서서 펀더멘털 뒷받침 안 되면 가치 없다. 네. 이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또 네. 싶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도, 그러니까 공매도와 관련된 신규 매도는 막았지만 네. 그만큼 시장에 지금 예탁금으로 표현되는 자금도 계속 줄어들고 많이 있고, 줄었죠. 그러니까 신규 자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매물이 좀 늘어나는 종목은 뭐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일단 버틸 만한 체력이나 힘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창구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은 버틸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외국계 창구 쪽의 전반적인 매매 동향을 지금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한국전력에 매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 뭐 SK하이닉스는 뭐 일관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 조정에도 크래프톤과 카카오에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금액이 뭐 워낙 작아서 그래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금액이 일단 절대 금액이 줄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쪽은 하이브,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매물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은 매도하면서 조금 낙폭이 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자, 이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힘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클리오나 뷰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외국계 창구의 매수뿐만 아니라 어쨌든 실적이 조금 받쳐줌으로써 일단 화장품 쪽에서 OEM, ODM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해서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그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뭐 최근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창구 기준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HPSP라든지 칩스앤미디어, 원익 IPS, 그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SM 실적은 좋았는데 뭐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아티스트의 뭐 데뷔가 늦어진다라는 그런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창구 기준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는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주가도 뭐 탄력은 제한적인 양상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오르는 섹터 중에 참 오랜만에 움직이는 게 그 스마트폰 부품 섹터가 되게 네. 좀 세네요. 이게 사실 아까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샤오미 중국에서 또 새로운 폰이 나왔는데 뭐 재고가 부족할 정도다. 네. 이렇게 좀 좋은 막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게임즈랑 좀 비슷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눌려 있었는데 뭔가 이제 모멘텀이 또 생기니까 위로 방향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 오늘도 제가 게임즈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엔 시장은 이렇게 낙폭과대주를 좀 찾아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뭔가 그 이상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시장의 기대 이상의 뭔가 숫자라든가 모멘텀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냥 다시 도로아미탑을 네. 그냥 이제 도루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이거 정말 오랜만에 가나 해서 좀 네. 긍정적으로 접근했다가 다시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죠.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가실 때 이 기업이 올라가는 근거가 명확한지 또 숫자는 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체크하신 다음에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좀 오늘 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 9월 달까지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일단 우리나라의 휴대폰 수출량,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수출량 모두 급증하는 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수출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좀 증가하는 모습은 보였고 특히 카메라 모듈은 양보다는 금액이 급증하는 네.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LG노텍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오늘 자화전자도 뭐 급등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LG노텍은 그동안 뭐 주가가 눌려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또 3D 센싱이나 이런 것들의 수출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자화전자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애플과 삼성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아모텍이라든지 뭐 시노펙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연속성이죠. 네. 그래서 하루 급등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최근에 연속성을 좀 구축하기가 어려워서 반도체하고 일부 화장품을 제외한다면 최근에 연속성이 없는 게 가장 좀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사실 미국 증시가 물론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은 했지만 네. 저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금리가 4.5가 깨졌어요. 네. 깨졌고 환율은 꺾였죠. 거기에 우려했던 국제유가 지금 75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삼고 현상이 지금 정반대로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강세장이 와야 되는데 네. 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좀 답답한데,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만 보면요, 증시를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달 전만 해도
지금 여전히 3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 걸릴 수 있다. 이렇게도 저희도 좀 예상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상황 자체가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지금 증시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답답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네. 위가 붙고 이거는 결국 지금 시장을 이끄는 그러니까 올해 뭐 상반기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주도주가 좀 없어서 때문인지 이게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네. 일단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뭐 외국인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급 때문인지. 네, 거래 볼륨은 좀 줄었죠. 네. 외국인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장중에 매매 금액이 늘었다가 종가 부근에 뭐 확 줄인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네.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 굳이 해석해 보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시 지표들에 대한 부담감. 그런데 너무 또 빠른 속도로 내려가니까 이거 혹시 경기 침체? 뭐 그럴 이런 수도 또 해석이 있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갖다 붙인 해석이라고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뭔가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약한 것은 그동안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계속 약해지고 있는 그 예탁금으로 표현되는 신규 자금 유입의 둔화. 그러니까 결국 내부 자금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반도체 일부 종목과 화장품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전부 낙폭과대주에서 뭔가 기회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에서 단기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신고가 있는 종목을 더 끌어올리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부담스럽다. 얘기고 예. 그런 부담 없는 종목을 찾아서 뭔가 호재 찾아서 단기 랠리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지금은 그 시장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이쪽에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몇 종목 강하게 버티지만 전체는 약간 느리고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전체를 뭐 네. 밀어올리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IT 부품으로도 한번 갔다가 게임으로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순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다음 타자 찾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성을 구가할 수 없다면은 굳이 뭐 그렇게 다음 주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보유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뭔가 좀 분위기는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위가 안 열려요. 안 열려서 좀 답답한 감은 있는데, 근데 결국엔 대장주가 하나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네. 우리나라 증시에 이렇게 레벨업 할 땐요. 2021년도에 그때 지수가 3,000 넘을 땐 삼성전자였고 그렇죠. 누가 뭐래도 그리고 당시에 또 3,300 갔을 때는 카카오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코스닥 랠리는 2차 전지였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건지 근데 그게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좀 증시가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인데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걱정했던 이 매크로 지표들이 많이 좀 증시 우호적인 쪽으로 지금 불과 한 2주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목한다면 결국 조금 이제 우리나라 얇아진 이 수급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한국전력도 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좀 한국전력도 기사가 좀 있었죠. 그 10.6원 킬로와트당 그 산업용 대기업만 예, 노린다. 대기업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시장에선 그래서 아마 한전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고 뭐 한 증권사에서는 3조 원 정도 이익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리포트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도 유가가 하락할 때 또 수혜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한전한테는 좀 좋은 좀 어떤 모멘텀은 나왔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 계속 연속성이 또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 아까 CS 윈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실 풍력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너무 안 좋았죠 주가가. 그렇죠. 예, CS 윈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베스타스가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더라고요. 베스타스도 네. 좋았고 CS 윈드도 기대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던 그런 섹터들에서 의외의 반전이 지금 사실 좀 몇 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뭐 진짜 8월 달부터 거의 폭포수처럼 예, 빠졌기 너무 많이 때문에 빠졌죠. 네, 그 실적을 본다면 근데 최근에 베스타스는 실적 나오기 이전부터 반등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반영된 것 같고 실제로 이 사고 친 거 오스테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스테드. 베스타스는 어차피 계속 수주하고 있었고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스테드의 프로젝트 몇 개가 망가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 건데 일단 그 CS 윈드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방향성을 미국으로 잡고 미국의 해상 폭력 쪽으로 잡고 있는데 네. 과연 내년도 미국 선거판에서 어떻게 될 거냐. 아, 트럼프 되면 좀 네, 그다음에 지금 불편하니까. 실적의 상당 부분이 AMPC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AMPC 부분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남아 있어서 오늘은 뭐 주가가 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풍력도 그렇고 반갑죠. 이렇게 뭐 많이 빠진 기업들이 어쨌든 올라간다면 또 네. 투자분들 또 한시름 또 놓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냥 아 이거 이제 장 바닥 찍었으니까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의미가 다른 거기 때문에 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생각은 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현재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 올라서 다시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네요. 네. 힘을 좀 내주고 있고 0.3% 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다시 역전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보합권 정도고 다시 상승. 아까 제가 잠깐 봤을 때 상승 종목이 400개까지 떨어졌는데 네. 700개로 늘어났어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또 저가 매수는 또 의외로 또 활발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이제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 이후에 폭등하고 나서 시장 이틀 빠지고 일단 오늘은 뭔가 오전장의 모습은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오늘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좀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못 드렸는데 수급 상황은 조금 어떤가요? 오늘 한번 그 외국인이나 네. 선물도 한번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절대 금액은 다 줄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매물이 나오곤 있지만 지금 금액은 25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다 차별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금융업 쪽으로 운수창고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운수장비도 뭐 소폭이지만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 지금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도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들어오는 만큼 어디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창구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실제 외국인 매수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종가 부분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은 LX데미콘에 대해서 지금 외국의 창구의 매수가 급증하면서 오늘 주가가 7% 이상의 요게 강세에 나타내고 그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도 애플 쪽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그거 네네네네. 디스플레이 그 부품만 하는데 아마 아이패드 디스플레이 그건가? 쪽에 최근에 뭐 네. 여러 가지 긍정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NC소프트 지금 뭐 상당히 좀 강해지는 모습이라서 전체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플레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계가 매도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LG화학, 하이브, 뭐 네이버,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늘 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금액의 매도라면 언제든지 매수로 반전될 수도 있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좀 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특징이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금액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총 매도가 140억이지만 금융업종에 130억 매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있는 이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오늘 IT 부품, 일반 전기전자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일부 IT 부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은 현물 쪽에서는 그렇게 큰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시장 쪽에서의 흐름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의 한 1,000계약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미결자 증감도 비슷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추가 매물은 제한적이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과 연계된 그런 합성 선물 가격과 그다음에 선물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그런 차익 거래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 매매는 현재 차익 쪽으로는 소폭의 매수지만 비차익 쪽으로는 400억 이상의 매도란 말이죠. 그럼 종합해 보면 비차익 쪽에서 400억 이상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 금액이 그 정도가 안 나온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 일단
약간의 소폭의 매수로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급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비차익 쪽으로 나오고 있는 매도 대비 외국인들 매물량이 작다면 이건 실제로는 매수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렇게 뭐 들어오거나 뭐 나가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일단 이제 프로그램을 좀 계산해 보면 그렇게 네. 나쁘게 볼 상은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게 또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발 좀 당분간 변동성 없었으면 너무 제가 이제 월화 보면서 놀란 게 너무나 저도 이런 변동성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라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바로 10% 이상 네. 빠지는 것도 정말 참 특이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면서 네. 코스닥이 같이 빠지고 이게 코스피까지도 영향을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머티리얼즈 때문에 나타나는 네, 경향인가. 흥행이 좀 네. 별로 안 좋았고 이제 오늘까지 아마 이제 청약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우려감들이 아마 또 주가에도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또 LNF 이런 기업도 이제 시가총액 큰 코스닥의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정도로 움직여 준다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좀 주진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확실히 오늘도 보니까 큰 기업들이 막 이렇게 급등락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개별장인 것 같아요. 네. 예,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좀 소외받았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개별 기업.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지수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까 이제 김종현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지금 펀더멘털은 나아지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펀더멘털이거든요. 네.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수급으로 올라가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좀 검증하고 확인하시는 그런 좀 과정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9시 26분인데요. 잠시만 광고 좀 보고 와서 또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프로 뭐해? 해외 선물 거래해? 삼성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보고 있어요. 남들 얼마 버는지도 좀 구경하고 거래 잘하면 수상금도 주고 이거 재밌네. 총 150명한테 상도 주고요. 상금도 3천만 원이 넘어요. 통합 리그랑 주간 리그가 있어서 매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니까요. 재밌겠네. 수수료 이벤트도 있네. 신규 또 휴면 고객들한테는 연말까지 무료 혜택에 내년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니까요. 삼성 선물 준비 많이 했네. 이야.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예금자 보호법상 보상품 아님,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초과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유지 증거금 미달 시 강제 청산 유의, 해외 선물 옵션 기본 수수료는 계약당 $8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 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프로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당일로 스팅된 신선한 온도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 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네, 자 현재 이제 지수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5포인트 정도니까 뭐 강보합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마이너스 1포인트 내외에서 정말 오늘은 정말 이게 어느 방향이 전혀 나오질 않고 그냥 네. 옆으로 계속 늘어지는 그런 혼조세가 계속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벤트들이 사실 이제 굵직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났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실적 시즌도 이제 큰 기업들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아까도 뭐 카카오까지도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좀 중소형 기업들이 아마 대거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사실상 그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종료돼가는 분위기인데 근데 놀라운 건 확실히 이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80%가 넘고 네. 그다음 원래 이번 3분기에 역성장할 줄 알았거든요. 미국이 이익이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플러스예요. 그 정도로 참 미국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서 확실히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미국 증시가 뭐 전 세계 시장에서도 가장 좀 좋은 성과를 네. 또 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최근에 막 전망치가
이렇게 좀 하향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특히 반도체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좀 아쉬웠던 게 2차 전지가 이제 4분기나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있었지만 이번 실적을 보면서 느낀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근데 이게 네. 증시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산업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시총이 뭐 워낙 네, 커졌으니까. 우리나라에 또 네.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적에는 약간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약간 이제 그런 기업의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이 네.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년을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난 한 1, 2년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좀 감익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내년도에는 그래도 성장한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올라가면 다른 부분이 조금 뭐 최소한 플랫으로 가지고 반도체만 올라와도 뭐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숫자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조금 스무드하게 올라갈 거냐 정도의 차이지 반도체가 정말 턴어라운드 한다면 뭐 내년도에 전체 이익이 뭐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누구도 부정하지 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물론 아직 단독 보도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저번에도 우리가 항상 12월 되면 좀 힘들다 했던 네네네네. 게 그 양도차익과세 네. 물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10억 원 대주주를 10억 원 이상으로 네. 올리겠다라는 그런 보도는 나왔어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는 좀 12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아마도 이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10억과 20억의 근데 이제 차이가 없을 10억 수도 있죠. 근데 10억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을 수 있는데 네. 20억, 30억은 훨씬 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숫자 차이는 괜찮지 있을 않을까 수 싶긴 한데 네. 이게 어쨌든 그래도 좀 만약에 상향이 된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줄겠죠. 네, 네. 예. 그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았고 특히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네. 왜 빠져요? 네.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좀 대주주 또 매도가 나왔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대신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1월 달에 바로 또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하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의 충격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시장이 뭔가 분위기 안 좋을 때 개별 종목이 더 강하게 빠져버리거나 하면은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물어봤냐면 어차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제가 봤을 때 2개 정도인 게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유가가 뭐 더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혹시 12월에 연준이 금리 한번 더 올리면 어떡할까? 네. 불안감은 솔직히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그거랑 그 연말 항상 대주주 요 두 개인데 만약에 그게 좀 상향이 된다면 이제 12월까지는 약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예전보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네. 된다면 확실히 좀 증시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위기가 닥치면 아마 정부에서 좀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뭐 지금 상속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 뭐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물 지수가 지금 굉장히 공교로운 게 지난 월요일날 급등할 때 딱 갭을 띄워놓은 자리 정도. 지금 이게 324포인트 정도인데요. 자, 요 정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등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새로운 박스가 형성된 것인지, 그러니까 단기 박스겠죠. 뭐 이런 선물 시장의 60분봉 차트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단기 차트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2,400선 초반 정도에서 일단 지지력을 좀 구축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가는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이거 메우면 나머지 갭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승 갭들이라서 요 발생한 요 상승 갭을 어떻게 잘 지켜낼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결제 악정 쪽에서는 이제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이번 월물이 마감되니까 12월 만기를 구축하는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되면서 다시 미결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방향성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324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선물 지수는 크게 변동성 없이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을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단에서는 지금 자사주 매입 발표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어떤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세실업처럼 계속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지금 약간 흔들려서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멘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다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증시가 갑자기 지금 보니까 약간 코스닥이 또 마이너스 전환이 됐어요. 보니까 네. 이제 아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지금 3% 갑자기 좀 아래쪽으로 또 한 번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완화되나 싶었는데, 요 2차 전지 기업들의 변동성이 아직은 좀 이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네. 증시에 영향을 조금 주곤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을 뭐 갖고 계시건 안 갖고 계시건 시장을 본다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에서 네. 지수가 좀 변동을 되니까. 그러나 일단 삼성전자에서 가장 이제 큰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는 그래도 일단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로서는 잘 버티는데 코스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장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번 주에 많이 또 펼쳐졌고, 뭐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어 좀 어려우시겠지만 본질은 사실 그거거든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금리고. 금리가 어쨌든 이제 매크로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네.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결정하는 건 저는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뭐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된다면 펀더멘탈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다만 한국은 현재 이번 주는 어쨌든 수급이에요. 수급. 이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흔들리지는 좀 마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시 현재 35분인데요. 오늘 2023년 11월 9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금요일 오전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종희 의원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